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19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토요일 오전 좀 머리가 아프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다우지수가 1.58%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 0.92%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1.3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 시장이 그동안 좀 잠잠하고 뭐 혼조세를 보이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좀 오랜만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좀 분석을 좀 정확하고 자세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로 하락을 했다면은 크게 좀 문제될 거는 없다.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조기 금리 인상을 언급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락 요인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 전부터 개파락을 하고 나서 낙폭을 좀 하루 종일 좀 꾸준하게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CNBC와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 개장 전에. 그러면서 이제 2022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좀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게 이제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니까 FOMC 회의에서 7명 정도의 연준 위원들이 2022년 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걸로 예상을 했고요. 2023년 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걸로 예상한 위원은 13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FOMC 회의에서의 이 소수 의견이 이제 좀 뉴스로 나오면서 시장에 악재로 불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 막판에는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반대한다. 또 그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에 대해서는 전망하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각 주의 연준 총재들마다 지금 생각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결국은 좀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한 가지 이유로는 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좀 시장의 하락 요인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다 껴 맞추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어가지고 만기일 수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도 다 빠질 거면 FOMC 회의 때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잘 넘어가고 만기일 날 좀 뭐 급락을 인위적으로 시킨 게 아닌가 좀 그런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세한 또 분석은 뭐 오늘 그리고 내일 한번 해보고요. 다음 주 시장 전망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 뭐 다음 주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국내 시장이 연동을 하긴 하지만 똑같이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종목들의 실적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잘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도 어차피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뉴스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도 시장이 지금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걱정은 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좀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시간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께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들 좀 잘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수요일 날만 하더라도
5%대 강세를 보였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또 양호한 눌림이 있었죠. 이 장대양봉의 중심선을 훼손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왜 이렇게 갑자기 글로비스 주가가 상승을 할까? 1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1월 달에도 현대 글로비스가 한번 좀 들썩거렸고,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18만원대에서는 엄청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수요일 날 엄청나게 대량으로 유입이 되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잖아요. 그리고 지배구조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중심축에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많이 획득해야 되고, 그럼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지금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올려야지만이 정의선 회장의 자금력이 커집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현대글로비스 일단 그런 모멘텀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차트상으로 수요일에 장대 양봉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현대글로비스의 움직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 20만 4천원 20만원대 이 정도에서는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손절은 짧잖아요. 손절은 장대 양봉의 저점 19만 2,500원 여기를 손절로 잡으면 되니까 현대글로비스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글로비스 주가를 상승하고 나서는 최근에 이제 IPO 이런 부분들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현대차 그룹도 IPO 할 게 있어요.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현대건설 쪽,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쪽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현대건설을 한번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가 이제 한 4만 6, 7천원 했을 때 제가 현대 엔지니어링의 IPO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주 중에 탑픽은 현대건설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쭉쭉쭉쭉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할 때까지는 현대건설도 주가의 움직임은 좀 계속적으로 조정 시에는 모아가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59,000원 정도 어느 정도 좀 고점은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6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65,000원 정도 이렇게 좀 5,000원 단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 주가 수준이 한 65,000원 수준이 저는 현대건설의 좀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또 59,000원 6월 8일날 고점을 찍고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1차적인 좀 목표 주가는 6만원에서 65,000원 정도 이렇게만 좀 잡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를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지분은 정의선 회장이 매수를 할 때까지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갇혀 있을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종목은 만약에 한 26만원대 온다, 그 아래서는 또 더 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또 생각해 보시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현대모비스 가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서히 한 달에 한 주씩 그냥 좀 모아가는 좀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